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교재의 185쪽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얘기할 차례죠. 네. 자, 거기 펴시고. 자, 도시개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자, 미개발지에 기반시설 설치하고 필요한 대지 조성하고 건축물 건설해서 자, 단지나 시가지나 신도시 형태로 조성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죠. 예.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이 절차가 첫째, 개발계획.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의 방향제시 계획이라 했죠.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이 첫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시행자가 정해져요. 세 번째가 자,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고시를 해야 되고, 네 번째가 시행을 하는데 자,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 수용 사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어떻습니까? 낮아야 쓸 수 있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 부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있죠. 자, 지가가 높을 때 쓰는 방식이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자, 토지 소유자 가지고는 토지로 하죠. 자, 이 두 가지 섞어서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업 절차는 자, 이렇게 정리되고, 우리가 첫째, 개발계획 수립부터는 봤죠. 이제 오늘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걸 배웁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이 도시개발법이 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참 안 바뀌는 법인데 법을 바꿨어요. 일부를 개정했는데 뭘 바꿨느냐? 요번에 LH공사 그 투기한 거 있죠? 거기에 대한 법을 바꿨는데 법을 봤는데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면제비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소급 적용해서 그 투기한 사람 걸 다 몰수로 하고 처벌시키는 법이 아니고 앞으로 투기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면제비 주는 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전에 전 국민이 원하듯이 자, 사업을 취소하면 간단한 문제죠. 결국 취소 안 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투기를 했으니까 면제부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참 그 법을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속마음을 알겠다. 자, 그리고 또 농지법도 대대적으로 또 바꿀 거예요. 농사 짓지 않는 사람 아예 농지 취득 못 하도록. 그럼 지금 다 취득했죠. 그런데 이제 바꿔봐야 앞으로 그렇다 이 뜻이에요. 이번에는 투기를 했으면은 소급 적용해서 충분히 재산도 추징하고 몰수도 하고 처벌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중국민의 정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벌 바꿔놨습니다. 앞으로 하면 처벌하겠다. 지금까지 한 것은 괜찮다. 그 뜻이에요. 결국은 투기 안 한 우리만 좀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185쪽에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개발계획 수립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할 거냐?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합니다. 자, 이때 시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한다는 뜻이에요? 울산광역시장이 한다 이 뜻이요. 자, 양산시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하려면은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양산시장 대도시장이 아니죠. 경상남도 도지사가 해야 된다. 자, 김해시는 대도시죠. 김해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은 누가? 대도시장인 김해시장이 해야 된다. 자, 그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특별자치시장은 아직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자, 거기에 원칙에 보시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밑줄 치시고 시도지사에는 특시장이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은 아직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 2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칠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할 거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 시도 또는 대도시 행정구에 걸칠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줄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에 지정할 자를 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 지정 사유가 5가지 있죠. 그걸 갈로 묶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해라 이 뜻이에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세종시죠. 그 세종시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것은 장관을 말합니다. 장관이 요청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라. 자, 3번 대통령이 자는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2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칠 경우 협의가 안 될 때는 아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라 이 뜻인데, 여러분 시험에 한 4번 정도 왔어요. 3번 정도는 거기에 2번째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라는 말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장관이 요청해야 되죠. 만일 시험에 시장군수가 요청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면 틀리겠죠. 뭐 그런 형태로 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내려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 있고, 또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있어요. 이 무슨 제도냐?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자, 여기 있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기 때문에 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려면은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죠. 부탁하는 방법으로서 크게 2가지가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또 하나는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청이 자 서는 편이고, 지정 제한은 비행정청이 서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물론 이 시장이 대도시장은 안 들어갑니다.
일반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 지정 권한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남구죠. 여기가 남구구청장이 어디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남구구청장 지정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이럴 때 자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자, 그러면 울산 강의시장에 요청하면은 자 지정해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하면은 직접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죠. 이와 같이 행정청일 경우에 요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정제한은 비행정청, 즉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다 비행정청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디 도시개발 사업이 할 필요가 있다라면 제안을 합니다. 누구한테?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면은 자, 이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걸 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 시도지사에게 마음 된다? 요청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라는 지방공사가 있어요. 자, 울산 시내 어디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지방공사는 여기 시행자에 들어갑니다. 자, 관할 구청에다가 제안을 한다. 그럼 구청장은 그걸 받아서 시도지사, 즉 울산광역시장이 뭐 합니까? 요청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국가, 지자체, 조합은 왜 제외하느냐? 국가, 지자체는 행정청이죠. 그래서 요청을 해야 되고 조합은 아직 설립되기 전입니다. 자,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어야 설립이 되죠. 자, 제안할 당시에는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됐습니까? 되기 전입니까? 되기 전이니까 아직 설립 전이다 이 뜻이. 그래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에게 옆에다 씁니다. 행정청이라 썼어요. 지정 요청 제도는 행정청이 쓰는 표현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줄칩니다. 시장, 대도시장은 제외하고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렇게 줄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 도시계획 자문을 한 후 줄칩니다.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다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읽어보면 되고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자, 시행자가 시장,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옆에다가 씁니다. 비행정청이라 썼어요. 지정 제한은 비행정청이 사용하는 제도다. 자, 원칙에 줄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줄쳤습니까? 자,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이니까 위에 요청해야 되죠. 조합은 설립 전이에요. 이런 시행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줄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한 지역이 2 이상 시군구 행정구에 걸칠 경우에는 줄칩니다.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줄쳤어요. 그 말은 자 이렇다. 여기에 시가 있고 여기에 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한 지역이 자 여기다 시가 이만큼, 군이 요만큼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제안서를 어디다 내란 뜻이에요? 포함되는 면적 시가 크죠? 그 시에다가 제출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즉 대통령이 제안하는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정 제한 전에 동의 의무. 자, 거기에 토지 소유자, 조합 제한, 민간 사업 시행자, 공공출자법인. 자, 줄여서 그걸 뭐라 부르냐? 민간 시행자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민간 시행자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대상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자,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왜? 함부로 제안하지 마라 뜻이죠.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서 제안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제안 내용 수용 여부 통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ang군수,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줄칩니다. 1개월 이내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자,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통보기간 연장을 해도 돼요. 어쨌든 수용 여부 통보는 제안 내용, 자, 수용 여부 통보는 몇 개월 내에 해라? 1개월 내에 해라 이 뜻이고. 제안자의 비용 부담, 특별자치도지사, 시ang군수구청장은 제안자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줄칩니다.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안자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키는 건 아니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로 가봅시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지정 절차는 자, 첫째, 기초조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데 각종 조사는 필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적입니다. 공법의 기초조사는 다 필수인데 이것 하나만 지금 임의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기초조사 끝나면 주민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견 청취는 여기서는 공람과 공청회 두 가지 절차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람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작든 크든 공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써야 돼요. 공청회는 면적이 클 때 씁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자, 100만 제곱미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공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면적이 클 때 쓴다 이렇게 하시고, 의견 듣고 나면은 협의 절차 거치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자,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기초조사 등의 1번 임의사항이라 되어 있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리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제안하러 갈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하는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줄칩니다. 조사하거나 청량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임의적이다. 이번에 자료 요청은 버리시고, 자, 2번에 주민의 등의 의견 청취, 공람 공청회 다 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자,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갈로 띄워넣으시고 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구청장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줄칩니다.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에 게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하며 이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래서 공람은 기본적으로 다 씁니다. 의견 들을 때. 그런데 공청회를 쓰려면은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요. 그럼 공청회 씁니다. 그럼 공람도 하고 공청회 둘 다 같이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 공고, 공람 어떻게 하는지 내용 쭉 들어가 있죠. 자, 그 밑에 공청회 개최 방법도 쭉 들어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은 문제풀이하고 버리니까 지금 보실 거 없어요. 예. 자, 그렇게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협의심의 절차 거칩니다. 여기는 줄칠 거 없고 한번 읽고 갑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의 수립, 갈로 띄어놓으시고. 자, 수립해서 갈로가 어디에 끝나? 자, 그 중 끝에 끝나죠.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경미한 사항일 때는 협의심이 생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5, 6월 달 이후에 보세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예외. 자, 그것도 5, 6월 달 이후에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고시하죠. 고시공람 한번 읽고 갑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간보나 공보에 뭐 해야 됩니까? 고시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그 이하 내용은 공람시킨다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고. 줄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갔어.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이라 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돼요. 다시. 예.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은 자, 지정 요건을 맞춰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 요건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뭐 지정권자 누구다. 자, 그 다음에 뭐 지정 요청, 지정 제한, 그 다음에 뭐 지정 절차 이런 내용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지정 요건.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크게 세 가지 요건 갖춰야 되죠. 면적만 갖추면 지정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에다가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지정해 주는 것도 있죠. 세 번째가 면적과 자, 계획에 관한 것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한 곳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보시면은 책에도 뒤에 13쪽에 보시면은 자, 13쪽 찾았어요. 자, 도시개발법 때가 있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이라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책 거기에 190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보는 것보다 이 표를 보는 것이 더 여러분 시험에 맞추기가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1번에 보면 면적이라고 해놨죠. 면적 요건만 갖추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준다 이 뜻이죠. 어떤 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서는 자,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돼가 있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주겠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계획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바뀌니까 30만 이상이에요.
예외로 10만 이상이 될 경우에도 지정해 줍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뭐만 갖추면 된다? 면적만 갖추면 돼요. 계획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면적 플러스 계획 수립이라 되어 있죠. 면적 요건도 갖추고 광역도시나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야 지정해 주는 곳이 있어요. 생산 녹지 1만 주 이상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란경 보전지역은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거나, 다만 아파트 1주택 건설계획에 포함될 경우 초등학교 도로 갖춘 경우 10만 이상이 되면 됩니다. 이런 면적 요건 갖추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면적 플러스 계획 수립을 정하지 않는 경우라 되어 있죠. 여기는 어차피 개발해야 됩니다. 면적과 계획 요건 갖추랑 개발이 힘들죠. 자, 어차피 개발하려고 지정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 계획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칠학지구 뭐 하는 곳입니까? 산속에 마을 만드는 거죠. 어차피 마을을 만들 때 도시계획 사업 형태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면적 계획을 갖춰라 하면 못 만든다. 그래서 정하지 않고, 개발지정지구 뭐 하는 곳입니까? 그 특정한 목적의 개발을 진행하는 곳이죠. 특정 목적 개발을 진행시켜야 되니까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면적과 계획을 갖춰라면 개발이 힘들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뭐 하는 곳입니까? 일정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있죠. 몇 가지 용도 넣어서 개발할 때 쓰는 것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것도 개발해야 되죠. 몇 가지 용도 넣어서. 그럼 면적 계획 갖추라면 개발 못 한단 말이에요. 국장이 관계 중앙행정장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즉 자율환경 보전제 제외하고, 이거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도시 개발한다는 뜻이죠. 자, 이럴 때는 면적 계획을 정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공업지역 부지 면적 4만 제곱미터에 도시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자, 공업지역은 면적만 갖추면 되는 칸에 들어가 있죠. 그럼 면적이 공업지역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4만이니까 3만 이상 되죠. 그 구역 지정한다. 자, 또 광역도시의 도시공기본계획 수립이 안 된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자, 부지 면적 35만 제곱미터인 부지에 도시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 오픈북 해도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고, 보전관리지역은 어느 칸에 들어가 있어요? 면적 계획 칸에 들어가 있죠. 면적은 30만 이상 되죠. 계획이 없다 했잖아. 이는 안 된다. 계획이 없었어. 자,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공기본 수립이 안 된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자, 농림지역에 칠학지구로 지정된 곳에 부지 면적 5,000제곱미터짜리에 도시활구역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칠학지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면적 계획 적용 안 씁니다. 무조건 지정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대로 아는 것보다는 그게 우리 책에도 되어 있는 표 있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은 17회 때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17회 때 이렇게 놓으니까 맞춘다 못 맞춘다. 뭐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아무나 치자.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첫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요건이 면적만 갖추면 되는 곳, 면적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면적 계획이 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머리 용량이 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머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 용량이라는 것은 자꾸 트레이닝하면 용량이 커집니다. 예.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한복에 외우려면 안 돼. 자, 면적계획 정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부터, 이것부터 알아야 되고. 그리고 면적에만 갖추면 되는 용도적이 있죠. 예, 주거, 상업, 자연녹지, 공업, 계획관리다. 그 다음에 면적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생산녹지,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자, 면적계획 정하지 않는 곳이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다. 알겠습니까? 그 요건부터 먼저 알고 면적이 어떻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보기만 지금 뭐 한 몇 번쯤 봤습니까? 1월 2일 날인가 뭐 1월 달 첫 주에 줬잖아. 이 프린트를 하루 20분씩 계속 발했죠. 그럼 20분 봤으면 지금 4월 달이면 한 100번은 봤겠네. 100번을 가면 막 눈이 선하겠다. 만날 그 앞 페이지에 있는 저 뭡니까 건폐율 용적률 기준 있죠. 거기에 붙들리 가지고 넘어가질 않죠. 진도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계속 보세요. 계속. 알겠습니까? 예, 계속 20분씩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7, 8월 이후 되면은 그때는 대충 눈에 다 들어와요. 자, 그때 되면은 이제 나는 공법에서 암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해방이 돼요. 예. 해방이 되면은 여러분이 나머지 정리해 준 거 가지고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느냐? 읽기만 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고통 없이 합격증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하루에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 나름대로 조금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쨌든 빨리 합격해야 되죠. 어영부영 해가지고는 상대평가 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면은 정말 합격하기 힘듭니다. 누구하고 경쟁이 됩니까? 상대평가 되면은 서울대생하고 경쟁합니다. 서울대생한테 이길 자신 있어요? 그 아들은 사람이 아니죠. 공부기계요. 그거는 딱 한 번 보면 다 물이 다 들어가고. 예. 여러분 10번 봐도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상대평가 되면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예. 우리가 욕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저 나쁜 놈들. 욕하죠. 그런데 서울대생들은 뭐라냐. 저게 들어가고 싶다. 나 왜? 나도 들어가서 하고 싶다. 그 아들은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예. 그 들어가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들어가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는 분한테는 들어갈 때 5점 가산점 줍니다. 그 5점 가산점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저하고 같이 강의하던 저와 비슷한 선생이 한 사람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60이 다 돼가지고 취업했어요. 뭐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예, 20대들 다 제끼 부르다. 그 5점이 그만큼 큽니다. 파워가. 예. 그 가산점 5점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점수예요. 그 나이 60대 해가지고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물론 계약직이지만은 들어갔다 이 말. 예. 뭐 때문에? 중개사 자격증 때문에. 예, 그 5% 5점 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있으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정규직 사원은 안 되지만 예,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자격증만 있으면. 그 왜 그럼 젊은 사람들 일 선언을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뽑죠. 뽑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도시주택공사 업무상 중개사 자격증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생각외로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만일에 토지주택공사 같은 데 취업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이 나이가 많든 젊은 사람이든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재 190쪽에 있는 도시가구의 지정규모나 이런 요건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뭘 봐야 되느냐. 암기 프린트를 봐야 되죠. 자, 이제 191쪽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됨의 효과 봅시다. 자, 1번에 1번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거적이에요.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 뭐 또 이런 계획관리적. 자, 이런 곳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면, 자, 이 지정되는 순간 기존의 용도지역은 다 무시돼 버립니다. 무시되고 어떤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려서셔야 합니다. 자, 왜냐?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기존 용도지역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잖아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중심가는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상업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갑니다. 몇 종으로? 3종 일반주택 다 바꿔줘야 되죠. 용도지역이 안 맞기 때문에 구역이 딱 지정되면은 기존의 용도지역은 무시돼 버리고 어떤 지역부터 시작한다? 도시지역부터 시작하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뭘 해준다? 의지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지해주는 이유는, 자,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정해서 여기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이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 상업적인데 상업적상 허용되는 건 다 넣어야 하겠습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상가 정도를 정해서 넣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몇 가지 정해야 되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구 단위가 있어야 돼요.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는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건물만 정해서 넣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구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서 뭐 해준다? 의제를 해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근데 다만 다음에 보시면은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로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쳐서요. 자,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밑에는 서세요. 그거는 도시지역의 외지역이라 쓰면 돼요. 그거는 도시적 외지역이 지정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는 도시 또는 의제된다, 안 된다? 의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취락지구는 상골에 말 만드는 거죠. 자, 그 편의상 도시개발 사업했는데 그게 말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도시지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거기는 도시적 의제가 안 되고, 왜 취락지구는 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를 안 해줄까요? 취락지구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도 당연히 의제 안 되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의제 안 됩니다. 취락지구에도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해진 건물이 넣어야 되죠. 그럼 이거 지구 단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제를 안 해줘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취락지구에는 법에서 정한 건물만 넣도록 건물을 한 9가지 정해놨죠. 기억납니까? 그거 저 뭐야, 체계도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2페이지인가 한번 보세요. 2페이지에 보면은, 자, 2페이지 3페이지입니까? 네, 3페이지 보면은 밑에 토지 용도를 정하여 건축하는 제도에 보면 용도지구 칸 봤어요?
용도진구에 거기에 보면 칠학조에 들어가는 건물이 단독주택 들어갈 수 있고 이래 쭉 적어놨어요. 찾았습니까? 나는 왜 없느냐? 그날 뭐 안 왔겠지. 예. 자, 써놨죠? 그게 법에 딱 정해놨잖아요. 칠학조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딱 9가지 정해놨죠. 그것 때문에 지구 단위 객구에 의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기는. 왜? 법에 정해놨으니까 들어갈 것이. 찾았어요? 그 보니까 어떤 분은 적어놨는데 어떤 분은 안 적어놓은 분이 있네. 예. 그 안 적어놓은 분은 그 백날 봐봐요. 답이 없어요. 예. 적어놓은 분은 거기에 적어져 있죠. 예. 그게 법에 정한 9가지 때문에 다른 거는 못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 단위 객구에 의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책으로. 자, 양갈로 이번에 지역도민 고시특례라고 들어가 있죠. 그건 버리시고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이 허가 이건 뭐냐. 자,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갑이란 사람이 사업에 의하지 않고 자, 여기에 1000평짜리 토지를 자, 100평 단위로 자, 10필지로 나눴습니다. 토지 분할했어요.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쪼개기 한 거죠. 주택공사 직원들이 많이 하는 거. 1000평 사가지고 10필지로 나눠봅니다. 쪼개기. 토지 분할하면은 권리가 어떻습니까? 전가되죠. 예. 또 자, 여기에 토지를 구입을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역시 토주택공사가 잘하는 거죠. 예. 자, 나무를 식재했어요. 자, 이러니까 보상이 어떻습니까?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런 곳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사업에 의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자, 권리가 증가된다든지 보상이 는다든지 사업에 장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자,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지 않는 이런 개인의 자, 개발 행위 이런 개발 행위를 자,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러면 토주택공사 직원들은 이런 걸 언제 했느냐? 예. 구역이 지정되기 훨씬 이전에 미리 다 해놨어요. 구역 지정되기 훨씬 이전에 다 해놨어요. 왜? 어떻게? 뭘 알고? 미리 내부 자료를 다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에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것 같아. 내부 자료를 보고 미리 여기에 땅을 샀어. 환지 방식일 때는 자, 환지 방식일 때는 뭐 했다? 쪼개기 한 거고. 수용 사용 방식은 어차피 수용 사용하죠. 나무 심었다. 보상금 많이 받으려고. 훨씬 이전부터 했다. 예. 그걸 이번에 법 개정으로 면제부를 준 거예요. 뒤에 건 모르겠고 앞에로는 하지 마라 이런 짓이 돼버려요. 이건 국민정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라는 거가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게 관련돼 있는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은 자, 행위자 원칙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있는 공고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장군수에 다음에 줄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 허가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1번에 건축물, 건축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하게 되면 권리 증가 보상 문제가 생겨요.
자, 그 다음 공작물 설치라고 들어가 있죠. 사업장애나 보상 문제가 생깁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재치는 사업장애 문제가 생기고, 토지 분할은 이게 쪼개기죠. 예, 권리 전가되고, 물건 사놓는 행위는, 자, 이거는 사업장애 되고, 중목의 벌채 식재, 중목의 벌채는, 자, 사업장애 문제가, 또 식재는 보상 문제가 거론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뭐한다? 제한하게서 허가받아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예외 허용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다음 행위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그게 박스 갈로 묶어 보시면 되는데, 재복구나 재난수술을 위한 응급조치는 해도 돼요. 그 다음 2번에 1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인정하는 간이공작물 설치, 조그마한 공작물 설치는 허용됩니다. 그 다음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도 해도 되고,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장기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석 채취, 이런 토석 채취를 소량으로 채취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 사놓는 행위 해도 되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우리 이런 임시식재라는 것은 그냥 임시로 시험 나눈다는 뜻이죠. 예, 다 갈라줄 칩니다. 경작지 임시식재는 어떻다? 예, 그런 보상 문제 때문에 허가 대상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경작지 임시식재는 옛날에 이게 뭐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세종시 때. 자, 세종시 계획이, 자, 건설 계획이, 자, 발표가 난 이후에, 자, 세종시가 들어서는 곳이 대부분 충청도 지역의 논밭 지역이죠. 자, 이 논밭에 수용을 당하니까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자기 논이나 밭이나 무차별적으로 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특히 과일나무 많이 심었죠. 언제 심었느냐? 새벽에 밤 12시에 1시에 트럭대기로 어디서 뽑아가지고 막 논이고 밭이고 다 심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었죠? 인공위성에서 보고 있었다. 적외선 카메라로 다 찍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이느냐? 30cm짜리 다 구분됩니다. 그 먼 데서 찍는데도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컷 찍고 있었죠. 위에서는 집중적으로 찍었습니다. 밤마다 찍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갑이 거기에 나무 심다가, 자, 별도 한번 쳐다보고 했겠죠. 그때 딱 얼굴 입다만하게 딱 찍히죠. 나중에 보상협의회가 열리겠죠. 네. 나무값 달라고 하니까 돈은 안 주고 사진 하나 탁 주는 거예요.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찍혀야 되냐. 거기에 딱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나무 심는 모습이 찍혔죠. 이 계획이 발표를 한 이후에 찍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심었으면 보상 받았을 건데, 자, 그러니까 보상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법에다가 딱 넣어버렸죠. 경작지 심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도록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양갈로 2번, 3번, 4번 버리시고 기득권 보호는 5, 6월달 이해해 보시면 되고, 6번 원상회복 명령 버리시고 7번 처벌 버리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으로 갑니다.